등산을 아침마다 예. 좀 해봐야겠어요. 예. 네. 원장님, 뭐 오늘은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무릎 쪽에 나타났을 때 증상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무릎 증상으로 10년간 고생을 하시다가 저와 함께 이제 한방 류마티스 치료를 해서 무릎이 좋아지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사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무릎 증상이 이제 퇴행성 무릎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무릎 증상이 좀 차이가 있나요? 예, 그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네. 연골이 다르면서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관절이 닳아서 생기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이고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무릎이 아프더라도요. 무릎의 어떤 연골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몸 전신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합니다. 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내과에서 치료를 해요. 양방에서 과가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과 질환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은 정형외과적인 접근이다. 네. 무릎 자체의 문제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무릎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무릎이 아프지만은 몸 전체에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우리 몸을 지켜야 될 세포들이 우리 몸 관절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가 면역 이상 질환이라고 하는데 내과에서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정형외과적인 관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관절이지만 내과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새로운 사실이네요. 네. 그냥 무턱대고 정형외과만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또 차이점이 있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무릎 부위로 나타날 때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나요? 네. 일단 퇴행성 관절염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네. 일단 무릎이 아파요. 네. 걸을 때 무릎 사이가 닿는 것처럼 아프면서 네.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프다 보니까 붓습니다, 무릎이. 그래서 무릎 한쪽이 땡땡 이렇게 부으면서 관절 주변까지 부으면서 물이 차기도 해요. 네. 이렇게 물이 차게 되면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일단 빼주고 네. 그 자리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반복되다 보면은 무릎이 강직 변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다리를 쫙 펴는 게 어려워지고요. 네. 구부리는 게 또 어려워져요. 관절 범위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이 안 좋다 보니까 걷다 보면은 쩔뚝거리는 자세로 걷게 되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문제는요. 최종적으로 관절이 유착되고 네. 이렇게 유합이 돼요. 윗뼈하고 아랫뼈가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통짜로 붙어버리는 건데 이게 유착이나 변형이 심하게 나타나신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예요. 이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초창기에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어떻게든 약을 끊고서 유지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지 근본적인 치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근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붓고 물이 차기 때문에 물을 빼도 이게 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예. 아니, 그거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무릎에 물이 찬 경우는요. 네. 우리가 축구나 어떤 뭐 마라톤이라든지 조깅을 심하게 한다든지 어떤 운동을 심하게 한 다음에 물이 차서 빼보신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거랑 달라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운동을 과도하게 해서 생긴 게 아니고 관절에 염증이 너무 세서 염증이 무릎에서 너무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니까 무릎에 불이 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무릎에 불이 나니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무릎 주변에 있는 수분들이 관절 주머니로 다 차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염증이 불이 났으니까 우리 몸의 보호 기전에 의해서 무릎을 더 이상 쓰지 말라고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이 와서 차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물을 빼야 되는 거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일단 가라앉아요. 네. 금방. 급한 상황이니까 일단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건데 이것은 일단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급한 상황을 일단 벗어나긴 한다. 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물을 빼는 것은. 그러나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죠. 근데 딱 들었을 때는 이제 급하게 그렇게 아파지기 시작하면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일단 놓으면 좀 처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초창기 한 몇 년까지는요. 네. 이걸 반복을 해요. 무릎에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물이 차서 네. 물 빼고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쫙 가라앉아요. 초반에는 이게 스테로이드 주사만 맞고 한 1, 2년 멀쩡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2번 맞고 3번 맞고 4번째 맞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번 맞았을 때 쫙 가라앉던 게 점점 지속 기간이 짧아져요. 그리고 다시 무릎에 물 차는 게 기간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리고 잘 안 듣게 돼요, 점점. 스테로이드 주사가 점점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은 정형외과에서 보는 게 아니고 내과에서 보는 질환이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 전신적인 어떤 조절을 필요로 하는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을 많이 사용해서 온 거지만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많이 사용했다고 온 게 아니에요. 염증 때문에. 염증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네. 몸의 면역 체계 이상으로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관절에 감기가 걸린 것과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내과 가서 치료하는 것처럼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이 아프다고 할 때 류마티스 관절염은 무릎에다 스테로이드 주사만 놓고 물만 뺀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다. 그것은 급한 불은 끄는 거지만 그렇군요. 향후에 대비책이 되진 못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무릎에 염증이 생기고 물이 차오르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내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의학적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장점이에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무릎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는 거는 좋은 게 아니군요. 네. 스테로이드라는 게 일단 네. 주사를 맞기도 하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환자분들이 매일 한 알이나 두 알 이렇게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몇 년씩 복용하다 보면은 관절의 연골, 그리고 관절이 이루고 있는 연골 주변 조직과 인대, 뼈 등이 약해지고 괴사가 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환자분들 보면은 연골이 괴사돼서 고관절을 어떤 인공관절 수술을 하거나 네. 무릎 관절에 괴사가 와서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무릎에 힘줄, 인대가 괴사가 돼서 끊어져서 무릎 수술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오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지만은 장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관절이나 연골 주변 조직이 약해지고 괴사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장기간 주사하는 것은 복용하는 것도요. 스테로이드를 너무 장기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것은 안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결과가 그렇게 괴사나 뼈나 조직의 약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지 않도록 또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지 않아도 내가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내 몸의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무릎에 물이 차지 않도록 그런 내 몸의 좋은 면역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군요. 몸이 좋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네. 원장님,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 유독 무릎만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관절은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는데 무릎만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발성으로 말초에 생기는 관절염입니다. 네.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또는 손목, 발목, 이렇게 무릎, 팔꿈치 이렇게 생기는 건데 무릎에만 딱 류마티스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손가락에는 안 오고 발가락에도 안 오는데 딱 무릎에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그동안 임상적으로 보면은 무릎 한 군데에만 발생되는 류마티스는 오히려 더 염증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렇군요. 그리고 더 심하고 증상이, 그리고 약을 먹어도 잘 반응하지 않거나 어쨌든 류마티스 강도가 무릎 한 군데에만 오는 분들은 오히려 더 세게 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렇다면 왜 여러 관절염 류마티스가 발생되는 것보다 유독 무릎만 아팠을 때 이 통증 강도가 더 강한 건가요? 예, 여러 부위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경우는요. 네. 염증이 골고루 이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무릎 한 부위로만 나타나신 분들은 무릎에 집중돼서 염증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더 세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제가 그동안 보면은 무릎 때문에 오신 분들, 무릎 한 군데만 류마티스가 생겨서 오신 환자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증상이 심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안 낫고 약도 잘 안 듣고, 그래서 결국은 무릎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릎이 양쪽에 있는데 무릎 한쪽에만 나타나느냐 아니면 무릎 양쪽에 다 류마티스가 나타나느냐, 무릎 양쪽에 나타나는 경우보다 무릎 한쪽 다리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또 증상이 세요. 그렇겠네요. 네. 한쪽만 계속 아프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원장님,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이 허벅지에 살이 좀 많이 빠진다고 하던데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요. 네. 우리 허벅지를 딱 봤을 때 허벅지가 두께가 같아야 돼요. 네. 근데 무릎이 만약에 오른쪽 무릎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 무릎에 염증이 있었죠. 네. 그럼 오른쪽 무릎에 염증이 있어서 관절 사용이 안 되고 그 주변에 혈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 근육량도
적어져요. 적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허벅지가 가늘어져요. 점점 더 가늘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뼈만 남아요, 정말로. 살이 한쪽만요? 한쪽만. 그러니까 다리가 짝짝이가 되는 거죠, 딱 봤을 때.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걸을 때 또 기우뚱거리게 걷게 되고 네. 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면역 억제, 염증 억제로 염증을 가라앉히긴 하는데 그 약을 쭉 드셨는데도 이렇게 근육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염증 억제, 면역 억제는 되면서 염증 수치는 조절했는데 네. 관절 자체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은 잡았는데 관절은 약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벅지 근육이 빠진 거예요. 사람은 허벅지 근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류마티스로 양약을 복용하면서 네. 관리를 해오신 분들 중에서 5년, 10년이 지났는데 무릎 염증은 잡고 있는데 허벅지 근육이 빠진 분들은 근본적으로 좀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 한쪽만 그렇게 가늘어진 분들한테 좀 희소식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하면 이게 다시 두꺼워질 수 있을까요? 예, 허벅지가 한번 가늘어지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운동을 아주 계속 격렬하게 하잖아요. 그냥 하체 운동해서 네. 뭐 스쿼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체 운동을 해서 금방 그래도 붙일 수가 있어요. 몇 네. 주 만에.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허벅지 가늘어진 거는 붙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쉽지는 않은데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일단 무릎 관절 염증이 좋아지는 것이 일단 전제가 돼야 되고 네. 그 상태에서 스테로이드나 면역제제를 안 먹으면서 염증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무릎 주변의 혈류순환이 좋아지면서 무릎 주변의 인대와 근육에 혈액 공급이 되면서 영양 공급이 되고 걸을 수가 있게 되고 운동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허벅지 근육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가늘어진 허벅지를 조금씩 두껍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한약에는 이런 게 있어요. 양약이 없는 작용 중에서 양약은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은 아주 좋아요. 네. 급한 상황에서. 대신 한방 치료의 장점은 복구하는 장점이 있어요. 복구. 네, 우리가 어떤 조직이 없어졌을 때, 혈관이 손상될 때 혈관을 재생시키거나 머리카락이 빠질 때 머리카락을 나게 한다든지 어떤 게 생기는 효과? 없던 게 생기는 거는 한방이 효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거는 양방약이 더 효과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병행을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보해주기는 한방처럼 좋은 게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허벅지 근육량이 만약에 늘어난다. 네. 그러면은 무릎 관절 상태가 좋아진 거고, 류마티스 상태가 좋아진 거고요. 내가 어떤 치료를 하건 간에 무릎은 일단 염증은 없다고 하는데 허벅지 근육이 점점 빠져간다, 가늘어진다. 그러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허벅지 근육량으로 몸의 상태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예후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이 두꺼워진다? 그러면 앞으로 몸이 좋아질 거를 예상할 수 있고요. 네. 허벅지 근육이 점점 빠진다. 3년 전, 2년 전, 1년 전, 올해 점점 빠진다. 앞으로 무릎이 점점 더 나빠질 거고 류마티스 상태가 나빠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럼 계속 좀 꾸준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좀 심각한 분들은 아파서 어떻게 움직이기도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좀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건 없을까요? 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네. 다리 한쪽 올리는 거요? 거 피면서 그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는 거죠. 네. 핀 상태에서 무릎을 밑에 방향으로 힘을 주고 허벅지에는 딱 죄어주고 그러면서 대퇴 근육에 힘을 주는 등적성 운동. 그러니까 니은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몸이 니은자가 되는 네. 거죠. 옆에서 봤을 때. 네. 예, 그래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뻗어주는 운동. 네, 이렇게요. 그렇죠. 네. 지금. 예. 네. 정확하게 해주셨고. 네. 그 다음에 이게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의자에 앉는 게 힘드신 분들은 바닥에서 엉덩이 대고 다리 펴고 쭉 앉아서 네. 무릎 밑에 수건을 동그랗게 말아서 깔고요. 무릎 오금 밑에 수건을 깐 거죠. 네. 그 수건을 무릎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아래 방향으로. 다리가 펴질 수 있도록. 혹시 누군가가 눌러주거나 하는 누군가가 눌러줘도 돼요. 보조적으로. 그렇군요. 발을 잡고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무릎 위에 뼈를 잡으면서 눌러주면 되는데 요거 하실 때 주의점은 너무 세게 하면은 관절이 너무 아프니까 네. 환자가 버틸 수 있는 정도로만 눌러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조금씩 자주 해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 원장님한테 이제 제일 듣고 싶은 질문이 남았네요. 이제 원장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네. 치료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 무릎 증상이거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분은 20대 후반 남자분인데 10살 후반대, 그러니까 10대 후반대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겼어요. 네. 한쪽 무릎에만. 10살 10대 후반에. 10대 후반에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10년 동안 양약도 복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이 수시로 물이 찼다가 또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물 빼고
1년에 뭐 이걸 한 번 할 때도 있고 3번 할 때도 있고 약을 먹어서 좀 가라앉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안 나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벅지가 한쪽이 오른쪽이 가늘어진 상태에서 이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근데 이분 특징을 보면은 양약을 복용을 했는데도 10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무릎이 붓고 물 차서 빼고 스테로이드 복용하고 반복했어요. 그럼 염증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염증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류마티스 약물을 복용해도 네. 가라앉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허벅지 근육이 빠졌죠. 뭔가 안 맞는 거네요. 그렇죠. 허벅지 근육이 빠졌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허벅지 근육이 점점 빠진다는 것은 무릎이 점점 안 나빠지고 있었다는 네. 거다. 만약에 몸이 좋았다면은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게 유지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른쪽 무릎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10대 후반에 발병해서 10년 동안 이런 걸 반복한 거예요. 주사 맞고 스테로이드 주사, 약 먹고. 근데 결국은 10년 차가 되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도 안 들어요, 이제. 그래서 물이 이렇게 찬 상태로 이제 저한테 오셨고 네. 병원에서도 더 이상 스테로이드를 맞으면은 연골이 괴사가 될까봐 이제는 그냥 약만 먹으면서 치료하자. 그래서 약을 복용하면서 했는데도 약이 또 안 들어요. 왜냐하면 10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하는 걸 알고서 이제 오신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오셨을 때 보니까요. 네. 염증이 문제가 아니고 염증도 물론 있지만은 관절 주변에 혈액 순환이 되질 않는다. 예. 오랫동안 스테로이드와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다 보니까 혈액 검사상 염증 수치는 정상이에요. 네. 검사상으로는 정상인데 무릎은 부어 있어요. 예. 예. 이 얘기는 뭐냐? 검사상 염증 수치는 잡았지만은 무릎 관절 자체는 뼈는 약해졌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근육량이 빠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무릎 관절 자체에 혈류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무릎에 검사상 염증 수치는 없지만 무릎 자체는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염증은 잡았는데 병은 나빠진 경우죠. 허벅지 근육이 가늘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염증을 일단 잡을 수 있는 한약 복용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요. 근육량이 빠진 분들은 근육량 자체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류마티스 관절염 한방치료의 장점 중에 하나, 조직을 재생시킨다. 예. 근육량을 늘려주는 쪽으로 네. 양근, 그러니까 근육량을 늘려주고 인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한약 처방 쓰면서 그리고 류마티스의 식이요법 철저하게 하면서 저랑 지금 한 1년 6개월 치료를 했어요. 네. 올해 지금 2016년 9월까지 네. 약 한 1년 6개월 치료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무릎 붓기가 다 빠졌고요. 너무 잘 됐네요. 그리고 허벅지 근육량이 늘어서 이분이 지금 그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인데 복귀하셨습니다. 너무 잘 네, 됐네요. 그래서 지금 무릎 관절 염증도 정상이 되면서 네. 허벅지 근육량이 늘고 그리고 본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이가 지금 20대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빨리 나으시고 잘 나으신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를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무릎이 염증이 왔을 때 네. 혈액 검사상 정상인데 무릎이 계속 아프고 허벅지 근육량이 빠진 분들은 한방치료를 통해서 허벅지 근육을 복구하고 관절과 인대를 강화해주면 약을 복용해도 안 나았던 증상들이 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다행이네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린 나이에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상심도 크고 친구들이랑 뛰어놀 나이였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는 정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네. 직장까지 잘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네네. 정말 오늘 이 시간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유창길 원장님께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무릎 쪽에 나타나는 경우 그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한 강의해 주셨는데요. 유창길 원장님께 직접